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내국인까지 줄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 동안 성장 가도만 달려왔던 제주 관광업계에 빨간불이 켜렸습니다. 조인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찾게 되는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곳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5.3%, 이용객은 8.3%나 줄었습니다. 지난 2003년 내국인 면세점이 문을 연 뒤 실적이 감소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출도객 수의 절대 수치의 감소와 더불어서 지정 면세점의 특성상 구매 품목, 구매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면세점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건데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9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24.7% 줄어든 데다 전체 관광객의 90%를 차지하는 내국인까지 1.3% 줄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은 지금 4월 달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증가를, 사드 영향 이후로 이제 증가를 하다가 이제 5월에서 이제 6월 사이에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업계는 올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예멘 난민 논란 등으로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국내 여행지 관심도 조사에서 제주는 지난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해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강원도에 역전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제주를 방문할 정도로 제주 여행 경험이 늘면서 여행 수요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폭염 날씨에 해수욕장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11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모두 240여만 명으로 지난해 270여만 명보다 12% 줄었습니다. 한편 올해도 해수욕장 이용객 사망사고가 없어 5년 연속 익수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제주대 학생들이 갑질 논란 교수에 대한 학교 측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파 조사라며 조사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학교 측이 재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교수에 대한 학교 측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교무처는 조사 과정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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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교무처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 6월부터. 2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통보된 조사 결과는 앞서 이루어진 인권센터나 연구윤리위원회 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교무처 조사가 앞선 조사들과는 달리 학교 측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 해당 교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이의 신청 과정도 없이 성급히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의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절차가 웬 말입니까? 학생들의 증거는 모두 무시된 채 단지 교수의 증언에 힘이 실린 조사 결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무처는 학생들이 제기한 교수의 갑질 의혹 5건 가운데 인권센터 등에서 중복조사돼 사실로 인정된 것을 제외한 2건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조사위원을 꾸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절차 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들은 교무처 조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조사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용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사형 언도를 받은 제주도민은 2,500여 명. 지난해 4월 이들 중 18명이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5차례 공판 끝에 1년여 만에 내려진 재심 결정. 법원은 당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공소장이나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형인 명부와 형 집행을 요청한 군집행 지휘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들의 구속영장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청구인들은 법정 구속기간인 40일을 초과해 구금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재헌헌법과 구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공권력의 폐해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올바른 4.3 역사가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생존한 수형인 희생자는 34명뿐. 모두 고령인 만큼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항고 없이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 생전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안제표에서 솟아나는 지하수인 용천수는 제주의 귀한 자원인데요.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수량이 줄면서 시민단체가 용천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시원한 용천수가 솟아나오는 남당물.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위를 재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은 4곳이나 됐지만 지금은 2곳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다 안 나와. 뭐 통물, 오빠물 다 부숴버리고 고갈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이 남당물하고 기장물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14년 제주도가 용천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용천수는 모두 1000여 곳. 개발 과정에서 많은 곳들이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곳은 600여 곳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시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비교적 용출량이 많은 9곳에 그치는 상황. 특히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용출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직접 해안 지역 용천수 100곳을 선정해 매달 수위와 수온, 용출량 등을 조사해 추이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수와 연결된 용천수를 보면 지하수 상황을 유추해서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용천수를 조사를 하게 됐고요. 시민단체는 앞으로 1년간 용천수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뒤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한 신화월드 하수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소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허창욱 도의원은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번 역류 사태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의 상하수도 시설 용량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어제부터 19일간의 회기로 1차 정례회를 열어 원희룡 지사 등을 상대로 도정 질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어구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친환경 어구가 일반 어구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서 어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 사용을 꺼리는 또 다른 원인은 비싼 가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일반 어구와 친환경 어구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국고도 확보했지만 친환경 어구를 쓰겠다고 신청한 어민들이 없어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2천 몇 년입니까? 저희가 그때 한 1억 2천 정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이게 중단된 거예요. 아니 파도 와도 한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획 성능에 대한 불신도 불신이지만 친환경 어구의 수명이 짧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분해성이라는 특성상 친환경 어구는 수분을 섭취하면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한 어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일반 어구는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비해 친환경 어구는 어기마다 재구매해야 해 전남도가 차액을 지원한다 해도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친환경 어구 생산을 주도했던 한 업체는 지난해 7월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친환경 어구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구의 품질 개발, 어민을 상대로 한 홍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조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당장 어구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바다 환경 오염 문제. 친환경 어구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현재 비구름대가 제주도를 통과해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구름이 많겠고요.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24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안덕과 서귀포가 24도, 남원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자와 성산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 성산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현재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또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자도는 현재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가 강하게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설업체 2곳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재작년 서귀포시가 예치금을 부실자산으로 잡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자 예치금을 실질 자본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성폭력과 가정폭력 혐의로 300여 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18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나 추행,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도 120여 명에 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구자원 씨가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그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 위원장 후보에 단독 등록한 구자원 씨를 도당 위원장에 선출하고 금주안의 중앙당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자원 도당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1월부터 제주시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생활권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는 인구 급증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구역보다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 상주 인원 75만 명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배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9월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74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20%로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이 16.5%, 경쟁 심화 10.4% 순이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와 고1과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도내 30개 고등학교와 5개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돼 도내 고등학생과 졸업생 19,000여 명이 응시하며 성적은 다음 달 2일에 발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19.1% 인상해 최고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도내 노인 인구의 62.3%인 5만 8천여 명입니다. 기초연금은 연금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됐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